의사 파업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맞아요. 2월 19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랑 B5 병원이 같이 손을 잡고 전공의 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일부터니까 한 달여 정도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20일 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부도 이제 회의적인 빨리 돌아와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일정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네. 지금 강경하게 입장을 세우고 있죠. 생각보다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극소수만 좀 돌아갔고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의사 파업이 다시 대두된 게 그 시발점이 의대 증원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20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년 8월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반발이 심했죠. 의사협회에서.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이렇게 올린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이 경제 유튜브다 보니까 맞아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의 이 경제학적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채택하기를 경제제도는 시장경제제도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든 개인이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곳이야. 네.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은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나 그거를 만들어서 팔 수 없는 것, 그 서비스 부분에서 제한이 되는 것, 규제가 되게 강력한 산업 중에 하나가 교육이랑 의료예요. 자, 이 볼펜을 내가 샀어요. 네.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주죠? 문방구 아줌마. 네. 누가 주죠? 제가요. 그쵸. 볼펜을 사는 사람이 주죠. 네. 그런데 의료 시장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세미 아나운서 요새 감기 많았는데 최근에 감기 걸린 적 있어요? 네. 있죠. 병원 가면 진료비 얼마쯤 내세요? 기억나세요? 막 한 3,000원, 4,000원? 그쵸. 5,000원 안팎이어서 5,000원, 부담 없이 가는 것 5,000원까지 같아요. 안 가요. 근데 지금 의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야 이거 의사 선생님들 3,000원 받고 참 민망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러긴 했는데 저도 의료보험이 존재하는 맞아요. 아는 성인입니다. 그 정도는 알았어요. 건보에서 아마 네네. 모르게도 보험 수가로 아마 뭐 10,000원 가량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은 몰랐네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한 3,000~4,000 원을 진료비로 내면 국가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의사분들한테 건당 한 10,000원 정도 더 가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은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는 거지 사실은. 3~4배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한 총 의료비가 네. 대략 105조 원쯤 돼요. 105조. 어마어마하죠. 네. 병원에 쓴 돈이 10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건보에서 병원에 지급한 비용이 대략 85조 원이에요.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돈은 일부가 아주 일부고 오히려 정부가 더 많이 돈을 내는 거지. 정부 입김이 센 산업일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것이에요. 정부의 입김이 어떤 것보다도 센 것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니네 뭐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왜 정부가 저렇게까지 관여를 하지, 왜 감나라 배나라 하지라고 하면 최대 주주고 최대 고객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에 돈을 주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정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건보도 그냥 공공기관이니까 정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근데 의대 증원에 파업을 한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제일 이슈가 된 게 그 의사들의 평균 수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략 뭐 못해도 1억 5천 이상, 뭐 2억 원 가량으로 평균 수입이 나왔는데 이게 전문직인 변호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뭐 20~30년 전에 의사들의 상대적인 수입과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과거에는 진짜 뭐 의사라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사실 IT 회사에서 전문직들도 그 정도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급이 더 늘어.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그러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에서 오는 거겠죠. 파업이 길어지면 그러면 경제학적으로는 좀 손실이 큰 거죠? 파업이 길어지면 경제학적으로 손실이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이 부분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매길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도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를 못 매겨요. 아픈 것, 사망하는 것, 이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고려하기 쉽진 않죠. 아, 또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한 명당 경제학적 가치를 산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투기를 몰던 파일럿이 전투기가 추락하면 전투기도 굉장히 고가지만 먼저 특공대 보내서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해 오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얘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의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그것을 트레이닝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의대를 보내기까지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의 엑기스들을 가져간 사람들이고 또 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의료 노하우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리소스가 더 들어갔으니 그게 플러스가 될 거고 아주 러프하게 1년에 2억쯤 수익이 나온다 평균이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아시죠? 정년이 없어요. 동네 1차 병원들 가시면 뭐 70 넘으신 의사분들 많으세요. 네, 저도 가끔 봬요. 개업을 하거나 이제 의사가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최소한 뭐 30년 이상은 할 건데 그러면 그걸로만 따져도 그냥 의사 한 명의 경제적 가치는 6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60억. 또 하나는 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어떤 직업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적 편의까지 더하면 의사 한 명의 가치 진짜 큰 거죠. 뭐 어떻게 잡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뭐 100억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고. 현재 전국의 40개 대학 중에서 의대 정원 3,401명이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목표 2,000명을 훨씬 넘는 수치인데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협에서는 이거는 의사들 의대 교수들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그 학교 전체적인 재단에서의 운영진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상반되는 거죠. 상반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만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가져가는 보험비, 의료비 지출액이 절대적이에요. 105조 원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늘 뭐 입 아프지만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니까.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뭐 30%, 극단적인 경우에 30%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똑같은 인구가 5천만이라 하더라도 60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인 국가와 1,500만인 국가에서의 의료 수요의 공급 차이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유효 수요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수는 더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의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 이제 제일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죠, 전 세계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4만 명 넘은 의사를 더 증원했고요.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의대 정원을 더 증원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뭐 영국이나 독일이 뭐 6천만, 8천만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긴 하지만 그 비율을 따지더라도 사실 이번에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가 아주 좀 무리한 숫자다, 뭐 되게 극단적인 숫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뭐 한국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박사님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보였나요? 이게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건조하게 의료라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있냐 하면 정보 비대칭이 커요. 이 사람이 진료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의사다라고 하면 다들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상위의 성적을 거뒀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라이센스를 만들고 그 혹독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지가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걸 키우게 되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긴 해요. 정보 밀집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나 네. 또 혹은 또 지금 우리 고령화 추세로 보나 의대 정원 증원의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봐요. 네, 오늘은 의사 파업에 대해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